이제 제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생활을 했는가, 살아남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팬데믹이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절차들이. 그래서 한 일은 없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지만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신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는가, 그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은 제일 처음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2, 3개월이면 뭐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였었고, 저는 사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역인데 손발이 묶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했었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그 FMNC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문 밖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을 해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 팬데믹은 봉쇄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선교지에 이 집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저희도 굉장히 큰 처음에 스트레스였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 단체를 만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가운데 이 FMN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위 그 단기 선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저희 반응이었지만은 실제 가능을 했었고요. 제가 한 곳은 이집트 카이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아프리카, 미국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카이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줌으로 사역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 팀들이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코디를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역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차에 저에게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클락의 벨라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조경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FMNC에서 했던 스마트 비전 스쿨을 수료한 그 시점에 조경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아니 팬데믹에 어떻게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 벨라 아카데미 학생들이 한 토픽 주제를 가지고 PPT 프리젠테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지인들이 그것을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전통 놀이라고 하면은 전통 놀이에 대해서 한 가지씩 팀별로 소개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수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프로그램이 이 라이프 밸런스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번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팬데믹 가운데 도전받은 것은 사실 독서였어요. 할 일 없잖아요. 정말 팬데믹의 멘붕입니다. 멘붕.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그러나 FMNC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고, 그 중에 하나의 컨텐츠는 독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을 지배한 사람은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사대부들, 사대부들. 한자만 자기들만 알고 일반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아니 무슨 한글을 어쨌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선한 리더십을 끼치고 주도적인 어떤 리더십, 세상의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조선 시대나 이 시대의 다른 점 뭐냐면, 소위 조선 시대 때는 뭐냐면은 이 그 지식이 사실 굉장히 폐쇄됐어요. 소수 특권층에만. 그러나 지금은 다 오픈됐어요.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 근데 독서만 하면은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품성을 집어넣고, 이 좋은 품성 가운데 이 좋은 지식을 잘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써야 된다라는 뜻에서 품성, 독서,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 13절에 12가지 품성이 있잖아요. 그 품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단법인 그 희망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책을 읽자. 책을 읽자. 그래서 이제 이 희망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사역의 플랫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사역제인 지 한 19년차 된데 19년차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의 성과나 열매들이 있지만, 돌아봤을 때 그때 이런 것 좀 해줬더라면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쉬움죠. 물론 신앙이 있지만 우리 막내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그 자녀들도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난 과거의 어떤 사역 가운데 저 교회는 이런 부분만 해줬더라면 좀 더 아이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줘서 잘 성장했을 텐데,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제 이런 아쉬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교회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보니까 교회는 다 공간이 있거든요. 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책장이라 갖다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지도자만 있다면 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책을 가지고 꼬맹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은 이 작은 도서관, 이 소위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은 믿음으로 두 개를 오픈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게 이제 일로코스 라운이었는데 서쪽에
제일 처음에 이제 600권을 갖다 놨는데 600권 숫자가 크잖아요. 갖다 놓고 보니까 저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분량이 적었죠. 그래서 이제 영어책 중고 도서죠. 영어책. 예,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보면 여러 핑계가 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하지만 계속 입으로서 이게 선포합니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야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예. 제가 팬데믹 기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예,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아웃 증세인데, 그래서 이제 그 희망도서관을 하시는 그 이창준 대표가 있는데 그분하고 그냥 짧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좀만 참으시라. 책만 읽어라. 그러면 회복된다. 근데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책은 아주 저명한 그리고 저자들이 혼혈을 기호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을 읽었을 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막 여기를 막 이 심장을 뛰게 하고 머리를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sorry. 그래서 제가 팬데믹 가운데 도전받은 것은 이 도서관 앞으로 사역지에 돌아가서 해야 될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이 도서관 사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책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면 사실은 방치가 되고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책을 정말 잘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자, 선생님이 있다면 저 책이 막 달달달 찢겨져도 그 책이 보는 아이들이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나중에 그것들이 소스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 이제 수요일, 목, 금, 그러니까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목요일은 교회 아이들, 금요일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중에 최희주 형제가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살려면은 어디서 사? 시골에서? 지금은 어디 가나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구매할 수 있고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도서관 협회 사무총장으로 통화했는데 요즘은 LH에서 했을 때도 50가족인가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책을 비치해야 될 공간을 마련해야 돼.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그다음에 지하철. 와, 이게 진짜 책을 안 읽어서가 문제지. 책은 어디 가나 있어. 우리나라 넘쳐나. 근데 이제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죠. 책값 일단 비싸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입에 비해서 책값 한 권을 사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뒤져요. 예, 일단 먹을 것부터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 도서, 한국에 있는 이제 집집마다 보면 한두 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책. 한글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희주 형제가 저 집으로 보내면 희주 형제가 모아서 이제 도서관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책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료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최희주 형제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이 주소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온라인 사역.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역 선교사님들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팬데믹에 아무 할 일 없는데 아무 할 일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뭘 하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 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뭐 강사도 초빙한다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강의한다거나 해서 이제 봉숭아 학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정희경 교수님 초청빙해서 강의를 3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카이로스 코스 훈련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초 선교 훈련 과정입니다. 이것도 5월 초에 마쳤고요. 예. 그리고 1:1 화상영어를 제가 하는데 하게 된 동기는 부천에 구여단이라고 그 공수부대에 구여단 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아까 말한 최이주 형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통화하게 됐어요. 통화하다가 주일학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이다 보니까 군부대는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군인 가족들은 보통 밖에 살거든. 밖에 그 군부대 울타리 밖에 사는데 군부대는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도 더 민감하게 그 방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넘게 교회를 문 닫은 거예요. 문 닫았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초등학생. 근데 초등학생들이 주일학교 한 번 한 적도 없고 뭐 제 마음은 그렇다면 뭐 부모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화상으로 뭔가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어니까 영어 그러면은 영어로 주일학교를 한다. 근데 이게 이 그룹으로 하면은 이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어떠하든 간에 1:1로 화상 영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일거리가 없잖아, 사실. 일거리 없어요. 그 팬데믹이다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현직 교사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이제 영어 튜터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러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역이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나는 많이 동원해 줄 줄 알았는데 4명을 동원해 줘가지고 감사함으로 1:1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한국처럼 그렇게 강의할 수 없고 지금 뭐 찾아보니까 뭐 미국부터 해서 원어민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고 그냥 말하기 그다음에 듣기 정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아마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죠. 거기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만 진짜 우리도 원어민이잖아요. 원어민과 얘기하다 보면 말이 트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 귀로 그것만 얻어도 굉장히 큰 유익이죠.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유익이라면 유익이 저희는 가족 기도회를 매주 1회 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를 경건하게 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잡담할 때도 있고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매주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일단은 찬양 한 곡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읽고 10분간 묵상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가 묵상한 것만큼 나눕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설교 비슷하게 했어요. 애들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래. 읽기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동등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설교자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사.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참
아이들 얘기가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유익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합니다. 예.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늦둥이고 우리 첫째 이렇게 야 이거 위험하다. 서로 얼굴을 잊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서로 어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하는 게 저희가 매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거 최근에 만든 건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30분 독서하기 합니다. 줌을 오픈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책을 읽고 20분간 읽고 20분간 읽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책 제목하고 읽은 분량 거기에 읽었던 내용 중에 키워드 그다음 한 문장으로 좀 인용 페이지를 해서 한 문장 정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실천은 한 가지. 근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30분 읽는 건데 뭐 책 매이지 않으면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저희들 매일 30분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저에게 팬데믹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가운데 저에게 준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에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쁘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은 교회 리더십들을 강화하고 그런 사역들에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회 개척 일어나고 있는 곳들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제 바기오라든가 마닐라 쪽으로 뭐 신학교든 아니면 대학이든 가면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시골이든 어디든 교회는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화된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비전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죠. 별 볼품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브로셔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들이 필리핀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초등학생이든 필리핀도 한국 못지않게 부모님들이 교육 열정이 높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은 주가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고 남쪽 민다나오는 모슬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육하는 게 참 필요한 적이 필리핀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유치원 사역,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뭐 민족 독립 33인이 있고 뭐 몇 프로가 안 되지만 민족 지도자 33 중에 굉장한 퍼센테이지가 차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교육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 지식을 독점한 소수의 무리에 기독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뭐 지금 그렇다고 교육 제도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좀 더 그 기독교적인 그 철학
교육 철학 가운데 독서를 통한 품성 독서를 통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지식을 선하게 이용하는 그런 독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도 학교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그 실체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선교사가 사역을 한다, 그 학교 사역을 한다라는 건 사립학교잖아요. 그건 그 학교는 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돈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니면 이제 그 학생들 수업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물론 사립은 그 나라에서도 지원은 하지만 그 갖고는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꼬맹이 때부터 3살, 4살, 5살, 6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의 특징 가운데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선교 플랜팅하고 선교 파트너링,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필리핀 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 후보생들, 선교사 후보생들 어떻게 선교 현장에 보낼 것인가. 당연히 필리핀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마닐라권이나 제가 사역하는 지방은 굉장히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펀드레이징을 해야 하잖아요. 후원자 개발이라든가 후원교회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라면 제자인데, 우리 페들린 자매인데, 이 자매는 PBTS MDB 과정을 마친 자매이고, 프론티어 선교단체에서 훈련 과정 다 마친 상태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디로 가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남수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수단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지도에 보면 왼쪽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차드에 가서 1, 2년 언어와 문화 습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수단으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들이 필리핀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도 이런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 해외 선교회의 어떤 선교 전략과 계획 속에서 품고 함께 동역해 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사실은 재정이죠. 없어. 아직 계획이 없고요.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자매가 페들린 포록이라는 자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편지 보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날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적거든요. 적고 다시 사역의 목표와 방향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집중해 드릴 사역은 기본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희망도서관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좀 더 풍성하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해외 선교 네트워크 한 거, 이게 페들린 자매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나왔지만 글로벌 비전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신학교 사역.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건 약간 오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교회 리더십들을 강화하고 훈련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일단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굴러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서 좀 더 내용 있게 질적으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 사역,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전세적으로 한류가 유행이잖아. 한류가 다 퍼져 있고 필리핀도 이미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 사역자, 문화 전문인 사역자, 제가 쓰는 용어인데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교육, 언어는 한국어도 돼요. 한국어. 언어는 한국어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한 분야, 체육 분야, 미술, 음악, 농업, 건축, 음악이 없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 교육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목공, 드론 등등. 예.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하고 목사니까,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도 오셔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장기든 저보다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뭐 아무 특정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선교지에 이제 남게 하셔가지고 감사한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한다고 한다면 참 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발랑아오 종족, 제가 나토넨 파라셀리스는 발랑아오 종족인데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완성해야 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치원하고 신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구치소 사역인데, 구치소 사역, 이제 필리핀도 뭐 모두가 어렵지만은, 구치소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구치소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이영재는 그 따북 아니지, 아브라 프라빈스에 사역하는 제임스 크리차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갑자기 구치소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저 성경이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한국과 연결해서 하는 게, 이제 한국에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온 노동자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필리핀 노동자 사역을 해왔어요. 그 관계로 저도 이제 필리핀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이 로날드 차머스 목사님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기도 했고 아직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많은 교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없어요. 없어. 그래서 참 힘드시겠다. 그때 이제 제가 한 게 이제 저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근로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 나가 있고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공장지들이 많잖아요. 산업단지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에 필리핀 노동자들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일부분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제가 꼬셔놓은 데가 광주 주원교회인데, 상황이 아직 모르겠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곳에도 이제 필리핀 노동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겨자씨 비우거든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살았다 19년, 저는 연차 따지는 거 좋아하지는 않은데 계속 하나님 선교 현장에 있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무엇이건데 도중 하차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딱 눈에 안에 이렇게 좀 이제 도전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여러분 겨자씨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정말 하찮죠. 그러니까 관심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렇게 작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뿌띠기라는 마을에 파라셀리스 마운틴 프라임 뿌띠기라는 마을에 4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백찬홍 목사님이 동역자인데 오라고 해갖고 갔어요. 가서 4주년 기념 예배를 하고 순서 가운데 마지막에 오신 사역자들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누가 왔나 하고 이게 봤는데, 제가 놀란 게 저와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다 관계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파스터 호세, 그다음에 조나단, 백찬홍 목사님, 펠리손, 그다음에 저분이 누구더라? 델핀 사비아노, 라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잡으신 분이 오몰, 뭐 이렇게 해서 다 하시는 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2018년에 제 동기인 김종건 목사가 왔을 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나무 하나 심자. 나무 하나 심자. 그때 심을 때 2018년일 거예요. 죄송해요. 발음 이상해서. 나무 종류도 몰랐어요. 모르고 2개 심었거든요. 이쪽하고 저쪽에.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도 쳐주고 막 하면서, 근데 저렇게 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올라가고 막 나무 가지 찢어지고, 근데 저기 사람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람의 키의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죄송합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코코아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코아 나무였어요. 코코아 나무. 예. 코코아 나무. 겨자씨만한 겨자씨의 비유. 물론 겨자씨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뭐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거기에 싹이 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랐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그 이상의 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요구되는 바는, 근데 그 비유에 의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 믿음인데, 그 작은 겨자씨도 뭐냐면, 싹이 날 때는 자기 몸을 뚫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떨어질지는 몰라.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사역지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라는 게 요구될 때, 그리고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나무처럼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막 이런데 쭈삣쭈삣 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죠. 예. 제가 제 동생 셋째 신종근인데 이 녀석이 뭐 하냐면 사회복지사예요. 대전에서 이게 평화의 마을 재단인가? 그래서 예하에 이제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노숙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대전에 노숙자 몇 명 있냐? 형, 우리 보니까 한 400명이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운영하는 기관 중에 그리고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을 이렇게 보면은 한 400명 정도 돼. 그래? 그런데 그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 기관에 일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밤마다 조를 편성해가지고 노숙인들이 묵는 곳들을 간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 이 안면을 트고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야. 노숙인도 아무 데서 안 잔대요. 자기가 자는 곳이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조 편성한 날마다 밤을 새우면서 노숙인의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노숙인들을 소위 그 쉼터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생활하는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 가세요 하라고 하면 안 간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좋은 정보를 흘려준다. 저쪽에 가면은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할 수 있단다. 그게 이제 쉼터인데 그렇게 가서 이게 들려서 혹독한 사람은 그 쉼터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곳으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 진짜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기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다시 일반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우리가 하는 그 세계에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원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은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인도할 그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사회복지사들은 언제든지 이 노숙인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한 명 되면 낚아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이유로 삶의 의지가 가족에서 떠나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까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말소가 되고 특정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더 사회적 우리 큰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해요. 노숙자들도. 그게 이제 예수님을 먼저 안 자들, 그리고 복음을 먼저 갖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계속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지는 않은가? 예? 다 이제 내 친구나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믿는 사람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복음 전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관계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부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네 아저씨들, 할머니 인사라도 잘하고 돌아다니겠다. 얼굴을 트면서 관계 형성, 이렇게 교감,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이 작은 겨자씨만한 씨알이 떨어져서 싹이 났을 때 풍성한 열매를 아니니까 우거진 숲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지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유형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사실 그 팬데믹 기간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뭘 가지고 한국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뭘 나눌까라고 했을 때 이 팬데믹 안에서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뭔가를 좀 도전하게 하시고 또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미천한데 겨자씨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전혀 그쵸, 관심조차 줄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 그런데 그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주신 은혜 너무 크시다. 주신 복이 너무 크다. 너무 황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명을 봤을 때, 지민이 좋은 조엘 조한이도 봤을 때 너무 감사하죠. 든든하니까. 물론 이제 가까이 있으면 조금 싸우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그 4명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4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